서울의 심장부. 그 중에서도 가장 눈부신 스카이라인을 자랑하는 테헤란로의 우뚝 솟은 엘리시안 그룹 본사 빌딩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제국이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차가운 외관은 그룹의 총수 강태준 대표이사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했다. 재계에서 그는 얼음폭군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최연소, 최고,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지만 그를 직접 겪어본 이들은 그를 수식하는 가장 정확한 단어는 무자비함이라고 입을 모았다. 엘리시안 그룹의 기획전략 2팀. 사무실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라면 키보드 소리와 전화벨 소리로 활기 넘쳤을 공간이었지만 오늘따라 모두가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의 모니터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폭풍의 눈은 바로 사무실 중앙에 자리한 한서연 팀장의 자리였다. 그녀는 방금 전 비서실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최고층 대표이사 집무실로 오라는 짧고 차가운 통보였다. 서연 씨, 정말 괜찮겠어. 옆자리의 동기이자 입사 시절부터 절친했던 이지혜 대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한서연은 애써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아. 가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될 거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을 리가 없었다. 어졌다. 이번 오로라 프로젝트는 엘리시안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을 책임질 핵심 사업이었다. 반도체 신소재 개발과 관련된 극비 프로젝트였고 한서연이 이끄는 기획 2팀은 사업성 분석 및 초기 전략 수립을 맡았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바로 어제 경쟁사인 태성그룹이 오로라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과 놀랍도록 유사한 기술을 먼저 발표해버렸다. 결과는 처참했다. 엘리시안의 주가는 폭락했고 수천억 원의 투자금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내부 감사의 화살은 정확히 한서연을 향했다. 그녀가 작성한 최종 보고서의 암호화된 파일에서 외부 유출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명백한 증거 앞에 그녀는 순식간에 회사의 기밀을 팔아넘긴 스파이로 전락해버렸다. 말도 안 돼. 한 팀장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 하지만 감사팀에서 나온 증거가 너무 명백하다던데. 최종 보고서는 한 팀장님 컴퓨터에만 저장되어 있었고 외부 전송 기록까지 나왔다잖아. 분명 뭔가 잘못된 걸 거야. 누군가의 함정일지도 몰라. 주변에서 들려오는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그녀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녀는 결백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집에도 거의 들어가지 못하고 이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자신의 자식과도 같은 프로젝트의 정보를 경쟁사에 팔아넘기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모든 정황과 증거가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한서연 팀장님, 비서실 직원의 딱딱한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끌어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팀원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등 뒤에 따가운 족쇄처럼 달라붙었다. 그녀는 꼿꼿하게 허리를 폈다. 이런 상황일수록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비록 마지막이 될지라도 한서연이라는 사람의 마지막은 비굴하지 않아야 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최고층으로 향했다. 층수를 알리는 숫자가 올라갈수록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70층. 문이 열리자 눈부신 대리석 복도와 고요한 정적이 그녀를 맞았다. 이곳은 일반 직원들에게는 금단의 영역이나 다름없었다. 오직 소수의 임원들과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비서팀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 복도 전체에 깔린 값비싼 카펫은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마저 집어삼켰다. 오셨습니까, 한서연 팀장님. 대표이사 집무실 앞을 지키고 있는 김민준 비서실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그녀를 맞았다. 그는 강태준 대표의 최측근이자 그의 그림자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감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오늘따라 그의 눈빛에 스치는 아주 옅은 연민의 그림자를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다.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묵직한 원목문이 열렸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섰다. 대표이사 집무실은 거대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최고급 가구와 절제된 예술 작품들은 이곳의 주인이 가진 권력과 부, 그리고 취향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은 방 안에 흐르는 얼음장 같은 공기였다. 그리고 그 공기의 진원지는 통유리창을 등지고 서 있는 한 남자 강태준이었다. 그는 짙은 네이비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넓은 어깨와 긴 다리 군더더기 없이 완벽한 비율은 마치 패션 잡지에서 걸어나온 모델 같았다. 하지만 그에게서 느껴지는 위압감은 그런 외적인 감상을 순식간에 지워버렸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깊고 검은 눈동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볼 것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저 눈을 마주친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까지 얼어붙는 것 같다고 했다. 한서연 팀장,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보다 더 혹독했다. 네 대표님,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대답했다. 그녀는 그의 책상 앞으로 걸어가 멈춰 섰다. 강태준은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것은 마치 가치를 측정하는 듯한 무감정한 시선이었다. 오로라 프로젝트 기밀 유출 사건, 본인이 저지른 일인가?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다. 어떤 변명도 감상적인 호소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아닙니다. 쇠여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대답했다.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여기서 눈을 피하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 터였다. 저는 결백합니다. 제게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라. 강태준이 피식 웃었다. 그 웃음에는 경멸과 조소가 섞여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들어 화면을 그녀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그녀의 최종 보고서 파일이 외부 IP로 전송된 기록과 바로 어제 그녀의 개인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내역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돈의 출처는 교묘하게 세탁되어 있었지만 태성그룹과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까지 이미 파악이 끝난 상태였다. 이게 이유가 아닌가 돈. 인간이 가장 쉽게 넘어가는 유혹이지. 서연의 눈이 커졌다. 자신의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고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스파이로 만들기 위해 철저하게 판을 짜놓은 것이다. 이건 함정입니다. 저는 모르는 돈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모함이라. 강태준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그의 검은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이 비쳤다. 이 회사에서 나에게 그런 진부한 변명을 늘어놓은 사람이 한둘인 줄 아나 모두가 자신은 결백하다고 함정에 빠졌다고 울부짖었지.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낮게 울렸다. 모두 내 눈앞에서 사라졌어. 흔적도 없이. 그것은 단순한 해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강태준은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법적 수단을 동원해 배신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리는 것으로 유명했다. 재계에서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평생 빚더미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 수도 있는 남자였다. 서여연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눈앞이 아찔했다. 그녀가 수년간 쌓아온 모든 것, 그녀의 커리어, 명예 인생이 이 남자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여기서 끝인가? 그녀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얼굴이 있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 자신만을 바라보며 평생을 헌신해 온 어머니를 생각하자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오기가 솟아올랐다. 서연은 다시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저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저는 제 결백을 증명할 겁니다. 대표님께서 믿어주시지 않는다면 제 스스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강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는 예상치 못한 반응이라는 듯 잠시 그녀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의 위압감에 눌려 울거나 용서를 빌기 바빴다. 하지만 눈앞의 이 여자는 절망의 끝에서 오히려 투지를 불태우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딘가 흥미로웠다. 그의 입가에 예측할 수 없는 미소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방금 전에 경멸적인 웃음과는 다른 마치 재밌는 장난감을 발견한 어린아이 같은, 그래서 더 소름 끼치는 미소였다. 증명이라 좋아.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김 실장, 보안팀과 법무팀을 대기시켜.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의 말이 이어졌다. 아니, 지금 당장 한서연 팀장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를 보류해. 인터폰 너머로 김민준 실장의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토를 달지 않고 즉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강태준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다시 깊고 차가운 심연으로 돌아와 있었다. 기회를 주지. 그의 한마디에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일주일, 딱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 그 안에 내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찾아와. 네가 말한 너를 모함한 자의 정체를 밝혀내란 말이다. 그것은 구원의 동아줄처럼 들렸지만 이어지는 그의 말은 그녀를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 만약 일주일 안에 증거를 찾아오지 못하면 넌 기밀 유출죄에 더해 회사와 나를 기만한 죄까지 뒤집어쓰게 될 거다. 내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널 한국 땅에서 살 수 없게 만들어주지. 그것은 살벌한 협박이자 잔인한 유의 선고였다.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안겨주는 악마의 제안. 서연은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강태준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가봐. 그것이 대화의 끝이었다. 서연은 뻣뻣하게 몸을 돌려 문으로 향했다. 그녀가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등 뒤에서 그의 마지막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그리고 한서연 팀장, 다시는 내 앞에서 그딴 무모한 눈빛으로 날 쳐다보지 마. 거슬리니까. 문이 닫히고 거대한 집무실에 다시 혼자 남은 강태준은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서연을 향했던 냉혹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얼굴에는 복잡하고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켓 안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0여 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빛바랜 사진 속에는 교복을 입은 앳된 소년과 소녀가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소녀는 바로 한서연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사진 속 서연의 얼굴을 부드럽게 쓸었다. 결국 이렇게 다시 마주치게 되는군. 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얼음장 같던 폭군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슬픔과 애틋함을 담고 있었다. 세어연아. 그는 아주 오랫동안 사진 속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집무실의 묵직한 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순간 한서연은 참고 있던 숨을 한꺼번에 토해냈다. 다리가 후들거려 하마터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식은땀이 등을 적셨다. 방금 전 그 얼음 같은 남자 앞에서 꼿꼿하게 버티고 서 있던 자신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복대는 여전히 김민준 비서실장이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감정 없는 그의 얼굴에서
서연은 어떤 의도도 읽어낼 수 없었다. 그녀는 간신히 몸을 추스르고 그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한 팀장, 그녀의 등 뒤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이 멈춰 서서 돌아보자 김민준 실장이 안경 너머의 눈으로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 대표님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였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서연은 그 말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충고일까 아니면 경고일까?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몰랐다. 명심하겠습니다. 서연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내건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희망인 동시에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모든 증거가 조작되고 접근 권한조차 막힐 것이 뻔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란 말인가.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모든 팀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 동정,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이 해고되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서연 씨, 어떻게 됐어? 대표님이 뭐라고 하셔? 이지혜 대리가 가장 먼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일주일 안에 제 결백을 증명하라고 하셨어. 서연의 대답에 사무실은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일주일. 그것은 얼음폭군 강태준의 방식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처사였다. 그는 단 한 번도 배신자로 의심되는 직원에게 기회를 준 적이 없었다. 늘 즉결 처분,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모두가 의아함에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왔다. 강태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다시는 내 앞에서 그딴 무모한 눈빛으로 날 쳐다보지 마. 거슬리니까. 그의 차가운 목소리,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동자. 그런데 그 냉혹함 속에서 아주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갔던 이질적인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혹은 무언가를 시험하는 듯한, 아니, 그럴 리 없다. 너무 긴장한 탓에 헛것을 본 것이리라. 그녀는 고개를 저어 잡념을 떨쳐냈다. 지금은 감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다. 한편 65층의 임원실. 기획전략본부장인 박진우 상무는 방금 전 비서에게서 보고받은 내용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뭐라고 해고가 아니라고 일주일의 유예기간을 줬다고. 이 대학과의 거미드새끼일간이었다. 박진우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젠장 강태준, 그 자식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한서연을 오로라, 프로젝트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던 그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사실 프로젝트의 기밀을 태성그룹에 넘긴 것은 바로 그였다. 그는 강태준이 대표이사 자리에 오르기 전부터 호시탐탐 그룹의 실권을 노려왔고 태성그룹과 손을 잡고 강태준을 끌어내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번 기밀 유출 사건은 그의 계획의 일부였다. 모든 증거를 한서연에게 돌려놓고 그녀를 미끼 삼아 강태준의 위신에 흠집을 내려 했다. 강태준이 자신의 팀원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한 리더라는 인상을 심어줄 절호의 기회였다. 그런데 강태준이 예상 밖의 수를 둔 것이다. 상무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부하 직원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박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할 것 없어. 어차피 일주일이야. 그 계집애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모든 증거는 우리가 쥐고 있는데. 그는 인터폰을 들어 IT 부서장에게 연결했다. 나 박진우 상무인데 지금 즉시 한서연 팀장의 모든 내부 서버 접근 권한을 차단하게. 보안 등급을 최하로 낮춰. 그리고 감사팀에 전해 한 팀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할 수 있으니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고 그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한서연, 네가 발버둥 쳐봐야 내 손바닥 아니야. 강태준이 너에게 준 그 하찮은 희망을 내가 직접 절망으로 바꿔주지. 그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다시 최고층 대표이사 집무실. 강태준은 책상에 앉아 태블릿 PC로 오로라 프로젝트의 원본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한서연이 제출했던 바로 그 파일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넘겼다. 보고서는 완벽했다. 논리 정연했고 시장 분석은 날카로웠으며 기대 효과와 리스크 관리 방안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 이런 보고서를 쓴 사람이 고작 돈 몇 푼의 회사를 배신했다고, 물론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지만 아까 마주했던 그녀의 눈빛이 그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 대표님, 김민준 실장이 조용히 들어와 섰다. 지시하신 대로 법무팀과 보안팀의 모든 절차를 보류하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박진우 상무가 IT 부서에 한서연 팀장의 접근 권한을 모두 차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지. 강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박진우가 쥐새끼처럼 움직일 것이라는 건 처음부터 예상했던 바였다. 한서연 팀장은 지금 뭘 하고 있나? 자신의 팀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접근 권한이 막혀 별다른 소득은 없어 보입니다. 강태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다시 복잡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가 그녀에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준 것은 단순한 변덕이나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다. 박진우의 꼬리를 잡기 위한 미끼를 던진 것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한서연이라는 사람에 대한 오랜 부채감과 희미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10여 년 전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를 헤매던 시절을 떠올렸다. 차가운 겨울 배고픔과 절망 속에서 우연히 만났던 한 소녀. 자신에게 따뜻한 붕어빵 하나를 건네며 힘내세요 라고 말해주었던, 유난히 눈이 맑았던 소녀. 그 짧은 만남과 작은 온기가 그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다. 훗날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엘리시안 그룹의 후계자가 된 후 그는 수소문 끝에 그 소녀를 찾았다. 바로 한서연이었다. 그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밝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을. 그녀가 엘리시안 그룹에 지원했을 때 그는 자신의 영향력이 그녀의 노력에 누가 될까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로지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히 합격했고 입사 후에도 누구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런 그녀가 스파이일 리 없다는 것을 그는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믿고 있었다. 하지만 CEO 강태준은 사적인 감정으로 회사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증명이라는 혹독한 과제를 던진 것이다. 이것은 그녀의 결백을 증명할 기회이자 그녀가 과거의 그 연약한 소녀가 아닌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강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대였다. 김 실장, 내 대표님, 한서연 팀장을 감시하게. 단 박진우 상무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녀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해.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온기가 섞여 있었다. 김민준 실장은 유능한 비서답게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지만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오늘 밤 야근을 한다면 저녁은 굶지 않도록 조치해. 우수사원 격려 같은 적당한 명분을 만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김민준 실장이 물러나고 집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강태준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다. 교복을 입은 앳된 서연의 모습. 내가 스스로 이겨내야 해, 서연아. 그래야 내가 널 내 곁에 둘 명분이 생기니까. 그의 혼잣말이 고요한 공간에 낮게 퍼져나갔다. 그 시각 한서연은 자신의 앞에 놓인 거대한 벽을 실감하고 있었다.
예상대로 오로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서버의 접속 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이 차단되어 있었다. IT 부서에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박진우 상무의 지시라며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관련 부서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를 피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회사 안에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해가 지고 사무실의 불이 하나둘 꺼졌다. 텅 빈 공간에 홀로 남은 서연은 막막함에 책상 위로 엎드렸다. 눈물이 핑 돌았다.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을까? 강태준이 준 기회라는 것은 그저 잔인한 희망 고문이었을 뿐일까?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회사 복지팀에서 보낸 단체 문자였다. 야근 격려 이벤트 금일 야근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고급 도시락을 배달해드립니다. 당첨을 축하합니다. 한서연 팀장님. 잠시 후 정말로 배달원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도시락을 들고 왔다. 서연은 어리둥절했지만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맡아보는 따뜻한 음식 냄새에 저도 모르게 식욕이 돌았다. 그래, 밥이라도 먹고 힘내자. 아직 포기하기는 일러. 그녀는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정갈하게 담긴 음식들. 그 중에서도 유독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한쪽에 놓인 따끈한 붕어빵이었다. 어린 시절 힘들 때마다 아빠가 사주시던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었다. 그녀는 붕어빵 하나를 집어들고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아주 작은 우연이었지만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응원해주고 있는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시각 최고층 집무실에서 누군가가 CCTV 화면을 통해 도시락을 먹는 그녀의 모습을 아주 오랫동안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한서연은 밤새 뒤척인 탓에 뻐근한 몸을 이끌고 출근했다. 어젯밤에 따뜻했던 도시락과 붕어빵은 잠시나마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지만 눈을 뜨자마자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거대한 벽이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엿새뿐이었다. 전공법은 통하지 않아. 서연은 자리에서 마른 세수를 하며 전략을 다시 가다듬었다. 박진우 상무가 모든 전산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는 이상 데이터로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사람뿐이었다. 그녀는 프로젝트 관련자들의 목록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신소재를 개발한 R&D 센터의 책임 연구원 최진석 박사였다. 유출된 기술 정보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서연은 곧장 R&D 센터로 향했다. 복도에서 마주친 최진석 박사는 그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시선을 피했다. 박사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연이 그의 앞을 막아서자 최 박사는 안절부절 못하며 주위를 살폈다. 평소라면 반갑게 인사를 건넸을 그였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적대감이 서려 있었다. 한 팀장, 미안하지만 난 할 말이 없네. 프로젝트에 관한 모든 소통은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전부야. 박사님, 저 정말 아닙니다. 누군가 저에게 누명을 씌운 겁니다. 박사님은 아시잖아요. 제가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그만하게 하은답가까 마참사엇가래. 최 박사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의 과민한 반응에 서연은 물론 복도를 지나던 다른 연구원들까지 깜짝 놀라 쳐다보았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는지 목소리를 낮춰 으르렁거렸다. 난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말게. 난 자네 때문에 내 목까지 내놓을 생각 없으니까. 그는 서연을 거칠게 밀치듯 지나쳐 자신의 연구실로 사라져버렸다. 차갑게 닫힌 문 앞에서 서연은 허탈하게 서 있었다. 명백했다. 그 역시 박진우 상무에게서 압력을 받은 것이다. 이제 그녀는 회사 내에서 완벽한 고립무원이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리에 돌아온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희망의 빛이 점점 꺼져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컴퓨터를 켜고 오래된 공유 서버를 뒤지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박진우 상무의 통제에서 벗어난 잊힌 자료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몇 시간을 의미 없이 클릭하던 그녀의 손가락이 문득 한 폴더 앞에서 멈췄다. 오로라 PJT 화상회의 로그. 화상, 아리, 화상구가 기인거과 기와이 군인금가 타게 안방가 원들이 가까이 뛰어는거나기 이런가 가다 아리가롱. 보안 등급이 높은 프로젝트의 회의 기록은 당연히 2중 3중의 암호로 잠겨 있어야 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폴더는 아무런 제지 없이 활짝 열렸다.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폴더 안으로 들어갔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회의 영상 파일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정보가 유출되기 바로 전날의 날짜를 클릭했다. 2기 50819 박진우 상무 최진석 박사 유자회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전체 회의가 아니었다. 두 사람만의 비밀 회의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재생했다. 영상은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음성 파일은 손상되었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소음만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수확이었다. 두 사람이 무언가를 공모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였다. 도대체 어떻게 이 폴더에 암호가 풀려 있었던 걸까? 단순한 시스템 오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시기적절했다. 같은 시각 최고층 집무실. 강태준은 김민준 실장에게서 방금 전 R&D 센터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받고 있었다. 조혜진석 박사는 한 팀장을 철저히 외면했고 현재 한 팀장은 별다른 소득 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강태준은 말없이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에는 엘리시안 그룹의 복잡한 서버 구조도가 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몇 번 움직였다. 화면에 Access Granted 라는 문구가 짧게 스쳐 지나갔다. 오래된 문은 가끔 잠그는 것을 잊어버리곤 하지. 우리의 유령이 그 문을 확인해 볼 만큼 영리한지 지켜보지. 그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렸다. 김민준 실장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대표이사가 회사 메인 IT팀과는 별개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커들로 구성된 비밀 직속팀 섀도우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신뿐이었다. 화상회의 로그라는 첫 번째 실마리를 손에 쥔 서연은 다시 최진석 박사를 공략할 방법을 고민했다. 그가 저토록 완강하게 입을 다무는 데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단순한 협박만으로는 저런 태도를 보일 리가 없었다. 그녀는 과거 프로젝트 파일들을 다시 뒤져 최진석 박사의 개인 신상 정보를 찾아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어린 딸이 희귀병으로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고 엄청난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거였구나. 박진우 상무가 그의 약점을 파고든 것이다. 서연은 회사 밖에서 좀 더 사적인 환경에서 그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퇴근 후 최진석 박사의 집 근처 한적한 골목에서 그를 기다렸다. 어둠이 내리고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친 기색이 역력한 최 박사가 골목으로 들어섰다. 서연이 그에게 다가가려는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나타난 건장한 남자 2명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최 박사님, 요즘 몸조심하셔야지. 입이 근질거리면 못 쓰는 거 알죠? 따님 병원비는 걱정 마시고 대신 저희가 드린 말씀 잊어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최 박사를 위협했다. 최 박사는 공포에 질려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다. 서연은 담벼락 뒤에 숨어 숨을 죽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박진우가 사람까지 붙여 그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대로라면 그에게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상황이 험악해지려는 찰나였다. 저 멀리서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이 번쩍이며 골목 안으로 다가왔다. 윙, 윙. 요란한 사이렌 소리는 아니었지만
고요한 주택에서는 충분히 위협적인 소리였다. 젠장 순찰차다 일단 튀어. 남자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어둠 속으로 재빨리 사라졌다. 순찰차는 골목 입구까지 왔다가 별일 없다는 듯이 방향을 틀어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혼자 남은 최 박사는 다리가 풀렸는지 비틀거리며 서둘러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서연은 혼란에 빠졌다. 또다시 찾아온 기막힌 우연. 마치 누군가 하늘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가 절묘한 순간에 도움을 준 것만 같았다. 최고층 집무실. 강태준의 모니터에는 방금 전 골목길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바로 옆에서는 김민준 실장이 막 통화를 끝낸 참이었다. 익명의 소란 신고를 받고 관할 순찰차가 출동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없어서 철수했고요.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우리 쪽 사람들은 그녀에게 들키지 않았겠지. 네, 대표님. 한 팀장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멀리서 상황만 주시하다가 철수했습니다. 박진우, 감히 사람까지 써. 강태준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서연이 위험에 처할 뻔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를 자신의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데려오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주먹을 꽉 쥐며 그 충동을 억눌렀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저 벽을 넘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서연은 자신의 이메일함에 들어온 의문의 메일 한 통을 발견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고 제목도 없었다. 첨부 파일은 단 하나 음성 파일이었다. 설을마 하는 마음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심했지만 헤드셋을 끼고 볼륨을 높이자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따님,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협조해야 하는지 잘 알겠지. 박진우 상무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상대방의 겁에 질린 침묵은 분명 최진석 박사의 것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였다. 박진우가 최 박사의 약점을 잡고 협박했다는 명백한 증거. 서연은 헤드셋을 벗고 잠시 눈을 감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암호가 풀린 폴더 절묘한 타이밍에 나타난 순찰차, 그리고 이제는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음성 파일까지.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누구지? 누가 나를 돕고 있는 거지? 회사 내부의 누군가일까? 박진우 상무에게 원한을 가진 또 다른 피해자 아니면. 그녀의 머릿속에 수많은 가설이 떠올랐다 지워졌다. 하지만 그 어떤 가설 속에도 차가운 눈빛의 CEO 강태준의 얼굴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도울 것이라는 생각은 애초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비현실적인 가설이었기 때문이다. 서여연은 음성 파일이 담긴 USB를 손에 꽉 쥐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무기가 생겼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는 희생양이 아니었다. 방역을 시작할 때였다. 그녀의 눈이 다시 한번 강태준이 거슬린다고 말했던 그 무모하고 단단한 빛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의 그 빛을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서 누군가가 애틋하고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박진우 상무를 협박할 수 있는 음성 파일. 그것은 분명 강력한 무기였지만 서연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파일은 박진우가 최진석 박사를 협박했다는 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가 직접적으로 태성그룹에 기밀을 유출했다는 증거는 될 수 없었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조작되지 않은 원본. 모든 접속 기록이 담겨있는 서버의 원본 로그 데이터였다. 디지털 데이터는 얼마든지 조작하고 삭제할 수 있다. 하지만 거대한 기업의 중앙 서버는 물리적인 백업 기록을 반드시 남기게 되어 있었다. 법적 분쟁이나 심각한 시스템 오류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엘리시안 그룹의 모든 데이터는 본사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의 중앙기록 보관소에
일정 기간 물리적으로 보관되었다. 그곳이라면 박진우의 손이 미처 닿지 못한 원본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몰랐다. 문제는 접근 권한이었다. 중앙기록보관소는 그룹 내에서도 최고 보안 등급을 요하는 장소였다. 지금의 서연으로서는 정문은커녕 담벼락 근처에도 가기 힘들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 서연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인적이 끊긴 시간. 그녀는 검은 옷으로 몸을 감싼 채 택시를 타고 중앙기록 보관소 근처에서 내렸다. 거대한 창고형 건물 주위로는 높은 담장이 둘러쳐져 있었고 곳곳에 CCTV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CCTV의 사각지대인 후미진 담벼락 쪽으로 향했다. 다행히 그곳에는 낡은 배수관이 담벼락을 타고 위로 뻗어 있었다. 잠시 망설였지만 지금은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가방을 단단히 고쳐 매고 차가운 배수관을 잡고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평소 운동과는 담을 쌓고 살았던 몸이었지만 절박함은 인간에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만들었다.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한 아찔한 순간을 넘기고 그녀는 간신히 담벼락 위에 올라설 수 있었다. 손바닥은 까지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해냈다는 안도감에 숨을 골랐다. 보관소 내부는 고요했다. 그녀는 순찰하는 경비원의 동선을 피해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서버실은 건물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다. 다행히 그녀는 예전 신입사원 연수 시절 이곳의 구조에 대해 교육받은 기억이 있었다. 희미한 비상등에 의지해 복도를 지나 마침내 중앙 서버 A이라고 적힌 육중한 철문 앞에 도착했다. 문은 전자식 잠금 장치로 굳게 닫혀 있었다. 이제 어떡하지? 맞는 키라도 있지 않은 이상 이 문을 열 방법은 없어 보였다. 그녀가 절망적인 심정으로 문을 밀어보는 순간이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스르륵 열렸다. 잠겨있지 않았던 것이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문틈을 바라보았다. 최고 보안 구역의 문이 열려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이유를 따질 때가 아니었다. 이것이 또 다른 우연한 행운이든 혹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준 기회이든 그녀는 잡아야만 했다. 서버실 내부는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수백 개의 서버렉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고 낮은 기계음과 깜빡이는 불빛들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서연은 재빨리 오로라 프로젝트의 데이터가 저장된 서버렉을 찾아 나섰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원본 로그는 별도의 독립된 저장 장치에 기록되어 있을 터였다. 한참을 헤맨 끝에 그녀는 구석진 곳에 먼지가 희끗하게 쌓인 낡은 서버렉 하나를 발견했다. ER, SVR, 로그, 아카이브, 이다타 올드. 바로 이것이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서버에 연결하고 데이터 복사를 시작했다. 진행률을 나타내는 파란 막대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차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희망으로 부풀어 오르는 순간이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지? 한서연 씨. 등 뒤에서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에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어둠 속에서 두 명의 남자가 걸어 나오고 있었다. 며칠 전 최진석 박사를 위협하던 바로 그 남자들이었다. 상무님께서 그러시더군. 똑똑한 쥐새끼는 가끔 예상치 못한 구멍으로 기어 들어온다고. 설마 했는데 정말 여기까지 올 줄이야. 남자들이 비웃으며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서연은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차가운 서버렉뿐이었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한쪽 남자의 손에는 묵직한 쇠 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얌전히 그 하드만 넘기면 곱게 보내줄 수도 있는데 말이야. 하지만 넌 너무 많은 걸 봤어. 서연은 공포에 질려 외장 하드를 자신의 등 뒤로 감췄다. 데이터 복사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시간을 벌면. 시간 끄는 건가 소용없어. 남자가 쇠 파이프를 고쳐잡고
그녀를 향해 성큼 다가왔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둔탁한 쇳소리가 머리 위에서 울려 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비옥, 하지만 그녀에게 전해진 것은 고통이 아니었다. 대신 비명에 가까운 남자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검은 그림자가 쇠파이프를 든 남자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있었다. 남자는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그림자의 소나기는 마치 강철 집게처럼 단단했다. 우두둑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팔이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였고 쇠파이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개와그, 이 새끼 뭐야? 남아있던 다른 남자가 당황하며 그림자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림자는 상체를 살짝 비트는 것만으로 남자의 주먹을 피하고는 간결하고 무자비한 동작으로 그의 명치와 목을 가격했다. 억소리도 내지 못한 남자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서효연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검은 그림자는 쓰러진 두 남자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한번 내려다본 뒤 천천히 몸을 돌렸다. 희미한 비상등 불빛이 그의 얼굴 한쪽을 비췄다. 깎아놓은 듯한 턱선 오뚝한 콧날, 그리고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눈빛. 다혜 대표님, 서연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 엘리시안 그룹의 총수 강태준이었다. 그는 평소에 완벽한 수트 차림이 아닌 활동하기 편한 검은색 터틀넥과 바지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여전했다. 아니, 오히려 야수와 같은 날것의 위험함이 더해져 더욱 압도적이었다. 그가 어떻게 여기에 왜 수만 가지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잠시 그녀가 등 뒤에 숨기고 있는 외장 하드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마치 내가 해내야 할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때 데이터 복사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작은 소리가 울렸다. 서연은 황급히 서버에서 외장 하드를 분리했다. 그녀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강태준은 이미 어둠 속으로 몸을 돌려 사라지고 있었다. 잠깐만요. 서연이 다급하게 그를 불렀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다만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복도의 비상등 불빛이 그의 손목에서 무언가를 반짝하고 비추었다. 그것은 엘리시안 그룹의 로고가 정교하게 새겨진 백금 커프스 버튼이었다. 오직 대표이사만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외장 하드가, 머릿속에는 방금 전 그가 보여준 압도적인 모습과 그의 커프스 버튼이 남긴 잔상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다. 자신을 돕던 보이지 않는 손. 그 손의 주인이 어쩌면 자신이 가장 의심하지 않았던, 아니 의심할 수조차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혼란이 그녀를 덮쳐왔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손에는 자신의 운명을 바꿔놓을 외장 하드가 들려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지난밤 기록 보관소에서 일어났던 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쇠파이프를 든 남자를 향해 망설임 없이 움직이던 검은 그림자. 간결하면서도 무자비했던 그의 몸짓. 그리고 어둠 속에서 얼음처럼 빛나던 그의 눈동자. 에이오름 폭군 강태준. 무자비한 CEO 강태준. 그 수식어들은 그의 일부분에 불과했다. 서연은 어젯밤 그의 또 다른 모습을 보았다. 분노를 제어하는 냉혹함 상대를 압도하는 야수성. 그것은 잘 다듬어진 경영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거친 세상의 뒷골목에서 살아남은 자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에 가까웠다.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일까?
왜 자신을 돕는 것일까? 처음에는 박진우 상무라는 공동의 적을 제거하기 위한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을 미끼로 던져놓고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는 것뿐이라고. 하지만 어젯밤의 일은 단순한 이해관계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룹의 총수가 직접 위험을 무릅쓰고 한밤중에 기록 보관소에 나타나 폭력배들을 상대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봐 온 사람 같았다.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왔다. 생각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미궁에 빠지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퀭한 얼굴로 출근했다. 그녀의 손에는 외장 하드가 든 작은 파우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가는 대신 곧장 최고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이제 선택을 해야 했다. 이 증거를 감사팀에 넘기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수도 있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답이 필요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만큼이나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진짜 의도를 알아야만 했다. 대표님께 긴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민준 비서실장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서연을 보고도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녀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인터폰을 들었다. 잠시 후 안으로 들어오라는 허락이 떨어졌다. 다시 들어선 대표이사의 집무실. 며칠 전 처음 이곳에 끌려왔을 때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이제 단단한 결의와 떨리는 의문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완벽하게 다려진 회색 수트는 어젯밤의 검은 옷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겼지만 그의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그대로였다. 서연은 그의 책상으로 다가가 손에 든 외장 하드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 소리에 강태준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박진우 상무가 태성그룹과 내통했다는 증거입니다. 서연은 조금도 떨지 않고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이 안에는 박 상무가 최진석 박사를 협박한 음성 파일과 어젯밤 중앙기록보관소에서 확보한 서버의 원본 로그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로그 파일을 분석한 결과 기밀 유출이 발생한 IP 주소는 박 상무의 개인 별장에서 사용된 차명 IP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비즈니스 보고를 하듯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팩트만을 나열했다. 그녀가 말을 하는 동안 강태준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저 그녀를 묵묵히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그녀의 말을 믿는 것인지 혹은 의심하는 것인지 전혀 읽을 수가 없었다. 모든 증거에 대한 브리핑을 마친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 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는 어젯밤 중앙기록보관소에서 신원불명의 남자들에게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서연은 강태준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증거를 파기하고 저를 위협했습니다. 한 남자가 쇠 파이프를 들고 제 머리를, 서연의 말이 거기까지 이르렀을 때였다. 다치진 않았나? 그는 그녀의 말을 자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감에 차 있었다. 그것은 상사가 부하 직원의 안위를 묻는 공식적인 톤이 아니었다.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진심 어린 걱정과 분노가 날카롭게 서려 있었다. 평소에 냉정하고 무감정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지극히 개인적이고 날것의 감정이 담긴 목소리였다. 그 순간 집무실 안의 공기가 멈췄다. 서연은 대답을 잊은 채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두르고 있던 얼음의 벽에 아주 선명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녀를 향한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얼음 폭군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지난밤 어둠 속에서 보았던,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혼란과 불안, 그리고 애틋함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내려앉았다. 지난 며칠간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혼란보다, 박진우의 함정보다, 심지어 어젯밤의 물리적인 위협보다도 지금 이 순간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 담긴 이 예상치 못한 감정이 그녀를 훨씬 더 큰 충격에 빠뜨렸다. 강태준은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드러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입술을 깨물고는 재빨리 얼굴에서 모든 감정을 지워냈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다시 평소의 냉정한 CEO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보고 잘 들었다. 증거는 확인 후 처리하지. 이 일은 이제 회사 차원에서 해결할 테니 한 팀장은 더 이상 관여하지 마. 그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며 딱딱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가면이 벗겨진 찰나의 순간 서연은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보고야 말았다. 나가보도록. 해임 선고나 다름없는 무심한 어조였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뻣뻣하게 몸을 돌렸다. 자신의 결백은 이제 증명될 것이다. 박진우 상무는 죗값을 치를 것이다.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왜일까? 승리의 안도감보다 훨씬 더 큰 미스터리가 태산처럼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 남은 강태준은 책상 위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을 드러낸 것에 대한 자책과 그녀가 위험에 처했었다는 사실에 대한 뒤늦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젠장.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창가로 다가갔다. 방금 전 그녀가 서 있던 자리. 아직 그녀의 희미한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당당한 눈빛, 논리적인 보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신을 바라보던 혼란스러운 표정을 떠올렸다. 결국 너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구나. 그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이제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엘리시안 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박진우 상무가 긴급 대기 발령을 받고 강도 높은 내부 감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사공지로 내려왔기 때문이었다. 기밀 유출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한서연 팀장은 모든 혐의를 벗었다. 하루아침에 역적이 될 뻔했던 그녀는 순식간에 진실을 밝혀낸 영웅이자 얼음 폭군에게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처럼 여겨졌다. 동료들은 그녀에게 다가와 축하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서연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승리의 쾌감보다는 거대한 미스터리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혼란스러움이 더 컸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강태준이라는 남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치진 않았나? 라고 묻던 그의 목소리. 그 안에 담겨있던 날것의 감정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오후 그녀는 다시 대표이사 집무실로 호출되었다. 이번에 그녀를 맞이한 집무실의 공기는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여전히 위압감이 느껴졌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던 날카로운 얼음의 벽이 조금은 얇아진 듯한 느낌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자리를 권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박진우 상무와 관련된 복잡한 관계도가 펼쳐져 있었다. 한 팀장의 용기 덕분에 썩은 가지 하나를 쳐낼 수 있게 됐어. 그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박진우는 시작에 불과해. 그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그의 설명은 충격적이었다. 박진우 상무 뒤에는 회사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린 부패의 네트워크가 존재했다. 그들은 수년간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주요 프로젝트 정보를 경쟁사에 팔아넘겨왔다. 태성그룹과의 내통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들을 모두 뿌리 뽑기 전까지는 이 싸움은 끝난 게 아니야. 박진우를 해고하는 것만으로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해. 그의 뒤에 있는 몸통을 잡아내야 해. 강태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비밀 TF팀을 꾸릴 생각이다. 그리고
그 팀을 한서연 팀장이 맡아줬으면 좋겠어. 그것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 의심받던 피의자에서 이제는 이 거대한 비밀 작전의 파트너가 되어달라는 제안이었다. 그의 눈에는 그녀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신뢰를 얻었다는 사실에 심장이 뛰었지만 동시에 그와 함께 비밀을 공유하는 파트너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에 망설여졌다. 이건 위험한 일이야. 상대는 생각보다 더 교활하고 위험한 자들일 수도 있어. 강요는 하지 않겠어. 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던 자들에게 제대로 된 빚을 갚아주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곁에서 그의 진짜 모습을 더 알고 싶었다. 하겠습니다. 서연의 단호한 대답에 강태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협력 작전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지만 밤이 되면 서연은 아무도 모르게 최고층의 집무실로 향했다. 거대한 집무실은 그들만의 비밀 작전 본부가 되었다.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며 부패 네트워크의 실마리를 하나씩 찾아 나갔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연은 강태준의 예상치 못한 모습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작전 첫날 서연은 자료 분석에 몰두하느라 저녁 식사를 거르는 것도 잊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고소한 음식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고개를 들자 김민준 실장이 정갈하게 차려진 저녁 식사를 트레이에 받쳐 들고 서 있었다. 대표님께서 저녁을 거르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셔서 준비했습니다. 강태준은 아무렇지 않은 척 자신의 서류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업무의 연장선일 뿐이니 사양 말고 먹도록. 하지만 서연은 보았다. 저녁 메뉴가 자신이 좋아하는 해물 리조또와 단호박 수프라는 것을. 심지어 알레르기가 있는 갑각류는 교묘하게 제외되어 있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세심한 배려였다. 서연은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어색하게 수저를 들었다. 또 다른 날 밤이었다. 늦여름의 밤 공기는 제법 쌀쌀했다. 집무실의 에어컨 바람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팔을 문질렀다. 그 순간을 강태준이 무심코 본 것 같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서연이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그녀의 의자 등받이에는 부드러운 캐시미어 담요가 걸려 있었다. 그녀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자 그는 여전히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마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이. 하지만 그의 귓불이 살짝 붉어져 있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런 일들은 계속되었다. 작업이 새벽 늦게 끝나는 날이면 그는 이 시간에 택시는 위험해 라는 짤막한 말과 함께 김 실장을 시켜 그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게 했다. 처음 몇 번은 극구 사양했지만 이건 명령이다 라는 그의 단호한 목소리 앞에서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그의 배려는 늘 업무 효율과 명령이라는 딱딱한 포장지에 쌓여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속내를 서연은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서연의 마음속에서 이선과 감성이 치열하게 싸웠다. 이건 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일 뿐이야. 핵심 인력에 대한 관리 차원인 거지. 이성은 그렇게 속삭였다. 하지만 감성은 반박했다. 그렇다고 해서 알레르기까지 기억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주고 추울까봐 담요를 챙겨주는 CEO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관찰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일에 집중할 때 미간에 생기는 옅은 주름 그녀가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을 때 스쳐 지나가는 만족스러운 미소 단둘이 있을 때 유난히 낮고 부드럽게 울리는 그의 목소리.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모습들이 하나씩 보일수록 CEO와 부하 직원이라는 공적인 경계선은 위험할 정도로 흐릿해져 갔다. 물론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회사 내에서도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서연이 대표이사 집무실에 드나드는 셔틀처럼 여겨졌고 얼음 폭군이 예전보다 아주 약간은 부드러워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람들은 그녀가 대표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실세가 되었다고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그 차가운 대표이사가 밤마다 그녀의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작전은 결정적인 돌파구를 찾았다. 박진우 상무의 차명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정기적으로 빠져나간 해외의 한 컨설팅 회사를 찾아낸 것이다. 그 회사는 서류상으로는 깨끗했지만 태성그룹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심이 짙었다. 찾았어요. 서연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집무실의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띄웠다. 강태준이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섰다. 어두운 집무실 스크린에서 나오는 푸른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분석 내용을 설명하던 서연의 어깨와 그의 어깨가 무심코 스쳤다. 순간 정정이라도 통한 듯 짜릿한 감각이 두 사람을 덮쳤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고 강태준 역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고요한 공간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업무적인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를 아슬아슬하고 짙은 텐션이 채웠다. 강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있었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 놀라서 커진 자신의 눈이 비쳤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어두운 집무실 안스크린의 푸른빛만이 흔들리는 서로의 눈동자를 비추고 있었다.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눈앞의 강태준은 더 이상 회사의 대표가 아니었다. 그냥 한 남자였다. 자신을 향한 복잡하고 깊은 감정을 눈에 담고 있는 위험하고 매력적인 남자. 그의 시선이 그녀의 놀란 눈에서 오뚝한 코를 지나 살짝 벌어진 입술에 머물렀다. 그가 아주 조금만 고개를 숙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은 아찔한 순간이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고 정적은 두 사람의 심장 소리로 가득 찼다.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마치 뜨거운 것에 댄 것처럼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방금 전까지 공간을 지배하던 아슬아슬한 텐션이 거짓말처럼 흩어졌다. 그는 애써 헛기침을 하며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렸다. 훌륭한 발견이야. 이 페이퍼 컴퍼니가 바로 놈들의 자금 세탁 창구였군.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냉정했지만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 역시 황급히 고개를 돌려 다시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다. 뺨이 불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방금 전의 순간은 두 사람 사이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이전과는 다른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기류가 그들 사이에 흐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더욱더 작전에만 몰두했다. 서로를 향한 어색함과 미묘한 감정을 일이라는 방패막이 뒤에 숨겼다. 그리고 마침내 부패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윤곽과 결정적인 증거들을 모두 확보했다.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터뜨리는 일뿐이었다. 다음 주에 있을 임시 주주총회. 그날이 D-Day가 될 거야. 강태준이 집무실 창가에 서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진우는 아직 자신이 감사받는 이유가 단순 기밀 유출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을 거다. 우리가 그의 뒤에 있는 거대한 몸통까지 노리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겠지. 주주총회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터뜨릴 가장 완벽한 무대가 될 거야. 그의 계획은 대담했다. 언론과 주요 주주들이 모두 모인 공개적인 자리에서 박진우와 그 일당의 비리를 낱낱이 폭로하겠다는 것이었다. 실패하면 엘리시안 그룹 전체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위험한 도박이었다. 모든 증거 자료와 발표는 한 팀장이 맡도록 해. 이 작전의 시작이 당신이었으니 그 끝도 당신 손으로 맺는 게 맞아.
그것은 그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었다. 서연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이 사명감으로 뜨거워졌다. 그때부터 마지막 결전의 날까지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다. 서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표 준비에 매달렸다. 수천 개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복잡한 자금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꼼꼼함은 거대한 비리의 퍼즐 조각들을 완벽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 나갔다. 강태준은 그녀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도왔다. 그가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김민준 실장은 귀신같이 그녀에게 필요한 영양제와 건강식을 챙겨주었고, 그녀의 사무실에는 최고급 인체공학 의자가 비품교체라는 명목으로 배달되었다. 얼음 폭군의 광적인 총애는 이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덫을 준비하는 동안 궁지에 몰린 쥐 역시 필사적으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대기 발령 상태로 자택에 머무르던 박진호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감사의 강도가 상상 이상으로 집요했다. 단순 기밀 유출 사건을 조사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파헤치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서연과 강태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계집애가 감히 내 뒤를 캤어. 그는 자신과 연결된 내부 정보원을 통해 강태준이 주주총회에서 무언가 특별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강태준은 처음부터 자신을 노리고 있었고 한서연을 그 미끼로 이용한 것이다. 강태준, 날 물러받겠다 이거지. 박진호의 눈의 살기가 번뜩였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에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었다. 그는 수년간 모아온 비자금을 이용해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리고 언론을 매수했다. 그리고 한서연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버릴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사생활을 샅샅이 뒤져 그녀의 병든 어머니와 어려운 가정사를 약점 삼아 교묘하게 조작된 거짓 스캔들을 만들어냈다. 내가 나를 진흙탕으로 끌어들였으니 어디 한번 같이 뒹굴어 보자고. 누가 더 더러워지는지.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밤 엘리시안 그룹 본사 최고층은 불이 꺼지지 않았다. 마지막 점검을 위해 남은 서연과 강태준 사이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내일이면 이 길고 긴 싸움의 결과가 나올 터였다. 예, 그래야 기어나가. 창밖을 바라보던 강태준이 나지막이 물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조금요. 하지만 그보다 해내야 한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녀의 대답에 강태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몸을 돌려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업무가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한 팀장을 보면 아주 오래전에 알았던 한 아이가 생각나.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아이도 당신처럼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 꺾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있었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세상 누구보다 강한 아이였어. 그의 목소리는 짙은 그리움과 애틋함에 젖어 있었다. 서연은 그 이야기가 왠지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그 아이는 저에게 작은 온기를 나눠줬어. 아무 대가도 없이. 덕분에 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 그래서 평생 그 빚을 갚겠다고 다짐했어.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깊게 머물렀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서연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꺼내려는 사람처럼 아주 잠시 망설였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가 간직한 비밀 자신을 향한 그 모든 행동의 이유가 밝혀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 걸음 물러서며 씁쓸하게 웃었다. 모든 것이 끝나면 그때 전부 이야기해주지. 그러니 내일 반드시 이겨야 해.
그것은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만의 방식이었다. 서연은 그의 마음을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녀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운명의 날, 서연은 결전의 무대로 향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다. 그녀의 핸드폰으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박진우가 준비한 마지막 함정이 세상에 그 추악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충격 단독 엘리시안 그룹 한서연 팀장 거액의 합의금 노리고 CEO와 부적절한 관계 맺어 병든 모친 병원비 위에 몸로비 떠오르는 신데렐라의 추악한 진실. 악의적으로 조작된 기사들이 인터넷을 뒤덮고 있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스마트폰 화면에 떠있는 악의적인 기사 제목들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서연의 눈을 찔렀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박진우는 그녀가 가장 지키고 싶었던 마지막 자존심 병든 어머니까지 진흙탕 속으로 끌어들였다. 수년간 꿋꿋하게 쌓아 올린 그녀의 인생이 단 몇 줄의 거짓 기사로 인해 더럽혀지고 있었다. 속이 메스꺼워 헛구역질이 났다. 이 상태로는 결전의 장소에 나설 수조차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주저앉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뜬 낯선 번호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였다. 흔들리지 마. 내가 있어. 짧은 한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더 단단한 힘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강태준.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보고 있었다. 믿어주고 있었다. 서연은 눈가를 거칠게 닦아냈다. 그래,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다시 일어서서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창백하고 겁에 질린 여자가 있었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컨퍼런스 홀은 이미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박진우가 터뜨린 스캔들 기사로 인해 장내는 술렁이고 있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주주들은 저마다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모두 회장석에 비어있는 한 자리를 향해 있었다. 강태준은 이미 회장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냉정했지만 그를 오랫동안 보좌해온 김민준 실장은 알 수 있었다. 지금 그의 분노가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것을. 그의 차가운 눈동자는 장내를 샅샅이 훑으며 감히 자신의 것을 건드린 자들을 향한 살기를 숨기지 않고 있었다. 그때 컨퍼런스 홀의 문이 열리고 한서연이 들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경멸, 호기심, 동정. 수백 개의 날카로운 시선이 비수처럼 그녀에게 꽂혔다.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허리를 꼿꼿이 편 채 또각이는 구두 소리를 내며 당당하게 걸어갔다. 강태준의 시선과 그녀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는 믿고 있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예정된 의결 사항이 시작되기도 전이었다. 주주 자격으로 참석한 박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장 긴급 안건을 발의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마치 비극의 주인공이라도 된 양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외쳤다. 저는 지금 회사와 대표이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한 파렴치한 직원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해온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화면에는 서연이 낯선 남자와 은밀하게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교묘하게 편집된 사진들. 그녀의 계좌로 거액이 오간 것처럼 조작된 입출금 내역이 나타났다. 저기 있는 한서연 팀장은 자신의 병든 모친의 병원비를 빌미로 강태준 대표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의 순수한 호의를 이용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회사 기밀을 빼돌려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오히려 저에게 누명을 씌워 파멸시키려 한 것입니다. 박진우의 열연에 장내는 충격으로 술렁였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주주들은 분노에 차 소리치기 시작했다. 강 대표, 이게 다 사실입니까? 당장 저 여자를 해고하고 대표직에서 사퇴하시오. 상황은 박진우가 의도한 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이 강태준과 한서연을 향했다. 하지만 그 혼돈의 중심에서 강태준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는 모든 소음이 최고조에 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의 앞에 놓인 마이크를 가볍게 두드렸다. 단 한 번의 작은 소음이 신기하게도 소란스럽던 장내를 순식간에 잠재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연단에 서 있는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이제 당신 차례야. 서연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개인적인 비난에는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지금부터 엘리시안 그룹의 미래를 위협하는 내부 부패 네트워크의 실체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스크린에는 박진우의 조작된 사진 대신 조작 불가능한 서버의 원본 로그 기록과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수백억 대의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그녀는 복잡한 데이터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박진우와 그 일당이 어떻게 수년간 회사를 좀먹어 왔는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해 나갔다. 최진석 박사를 협박하던 박진우의 생생한 목소리가 컨퍼런스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장내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반전되기 시작했다. 주주들의 얼굴에서 의심과 분노는 사라지고 경악과 충격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진 것을 깨달은 박진우는 이성을 잃었다. 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거짓말.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저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쇼를 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의 발악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한 순간 그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묵직한 유리물 주전자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며 연단에 서 있는 서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죽어. 어머, 위험해. 장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모두가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서연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위협에 피할 생각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강태준이 움직였다. 그것은 CEO의 계산된 움직임이 아니었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폭발하는 야수의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는 의자가 뒤로 낮아빠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테이블을 뛰어넘듯 달려나왔다.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다. 사람들의 눈에는 번개처럼 움직이는 그의 잔상만이 보였다. 그는 박진우의 물 주전자가 서연에게 닿기 직전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의 앞을 막아서고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물 주전자를 휘두르는 박진우의 손목을 강철 같은 손으로 낚아챘다. 과직! 소름 끼치는 뼛소리와 함께 박진우의 손목이 꺾였다. 유리물 주전자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가악! 박진우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울려 퍼졌지만 강태준의 분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서 평생 유지해왔던 얼음 가면이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순도 높은 사레에 가까운 분노로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눈은 지금껏 누구도 본 적 없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불길로 이글거렸다. 내가 감히 누굴 건드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한 분노가 응축된 지옥에서 울려오는 듯한 낮은 으르렁거림이었다.
그 목소리 하나에 컨퍼런스 홀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주주기자, 임직원 할 것 없이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난생 처음 보는 대표이사의 모습에 압도당했다. 그것은 단순히 직원을 보호하는 상사의 모습이 아니었다. 자신의 유일한 것을 빼앗길 뻔한 남자의 절박하고 페로시오스한 보호 본능이었다. 얼음 폭군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한 여자를 위해 기꺼이 세상과 싸울 준비가 된 한 마리의 맹수 같은 남자만이 서 있었다. 뒤늦게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비명을 지르는 박진우를 끌어냈다. 강태준은 자신의 등 뒤에 숨겨둔 서연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의 팔은 그녀를 보호하듯 단단히 감싸고 있었다. 혼란 속에서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져 나왔다. 그들의 렌즈는 한 목소리로 포착하고 있었다. 세상에 알려진 가장 차가운 남자가 그의 가장 뜨거운 비밀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마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을. 컨퍼런스 홀은 아수라장이었다.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는 박진우의 저주 섞인 고함 충격에 빠진 주주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한 컷이라도 더 담으려는 기자들의 광적인 셔터 소리가 뒤엉켜 있었다. 하지만 강태준에게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오직 자신의 등 뒤에 있는 한서연 그녀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다. 그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자신의 품 안으로 그녀를 더욱 깊숙이 감쌌다. 그는 몰려드는 기자들과 주주들을 향해 얼음장 같은 경고의 시선을 한번 쏘아준 뒤 그녀를 이끌고 비상 통로를 통해 그곳을 빠져나왔다. 김민준 실장이 그림자처럼 그들의 뒤를 따르며 모든 것을 통제했다. 그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그녀의 사무실도 그의 집무실도 아니었다. 집무실 안쪽에 숨겨진 그의 개인적인 휴식 공간이었다.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그곳은 소음 하나 없이 고요했다. 그는 서연을 푹신한 소파에 앉혔다. 방금 전까지 온몸을 지배하던 살벌한 분노는 가라앉고 그 자리에는 깊고 조용한 걱정이 내려앉아 있었다. 괜찮나? 그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물었다. 그의 시선이 혹시 다친 곳이라도 있을까봐 그녀의 팔과 어깨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팔에 다 걸듯 말듯 머뭇거렸다. 그 조심스러운 손길에 서연의 심장이 다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수만 가지 질문이 담긴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시각 엘리시안 그룹 전체는 전례 없는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드라마는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강태준이 한서연을 구하기 위해 보였던 폭발적인 반응이 담긴 영상은 직원들 사이에서 빛의 속도로 공유되었다. 박진우의 추악한 스캔들 기사는 더 이상 아무도 거론하지 않았다. 모두의 화제는 단 하나 얼음 폭군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모습이었다. 봤어, 대표님. 눈빛. 사람 하나 죽일 것 같던데. 한 팀장님을 향한 그 보호 본능은 대체 뭐야?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가 절대 아니잖아. 소문이 다 거짓이었어. 대표님은 한 팀장님을 이용한 게 아니라 미친 듯이 아끼고 있었던 거야. 에이얼음 폭군이라는 별명은 하루아침에 자취를 감췄다. 그 자의 버제, 열혈 수호자, 광적인 순정파라는 새로운 별명이 그를 수식하기 시작했다. 모든 이들을 충격에 빠뜨린 세기의 반전이었다. 휴식 공간의 고요함을 깬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망설인 끝에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혹시 기억하나? 그의 목소리는 조금 쉬어 있었다. 아주 오래전 몹시 추운 겨울날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한 소년에게 따뜻한 붕어빵을 건네주었던 소녀를. 서연은 갑작스러운 그의 질문에 당황했다. 너무나 오래전 일이라 기억조차 희미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마치 잊혔던 기억의 서랍을 여는 열쇠 같았다. 눈보라가 치던 추운 겨울날,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 공원 벤치에 위태롭게 앉아있던 한 소년. 세상 모든 것을 증오하는 듯한 하지만 너무나 슬퍼 보이던
날카로운 눈빛의 소년. 그 소년 혹시 그래 나였어. 강태준의 대답에 서연의 눈이 커졌다. 머릿속에서 잊혔던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야근 도시락에 우연히 들어있던 붕어빵. 자신을 향하던 그의 눈빛에 가끔씩 서려있던 낯설지 않은 감정. 그리고 그의 모든 비밀스러운 보호와 배려. 강태준은 자신의 과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유력한 후계자였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계모의 음모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거리로 내몰렸던 시절, 세상에 대한 증오와 절망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날 한 소녀가 나타났다. 그 아이는 자신의 용돈을 털어 산 붕어빵을 내게 건네줬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힘내세요 라는 한마디와 함께 그 작은 온기가 죽어가던 나를 다시 살렸어. 그는 그때 맹세했다고 했다. 언젠가 반드시 다시 일어서서 그 소녀를 찾아 빚을 갚겠다고. 수년 후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극적으로 회사에 복귀하고 대표이사 자리에 오른 그는 가장 먼저 그녀를 찾았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회사 엘리시안 그룹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 내 존재가 당신의 노력에 방해가 될까봐. 당신은 내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는 자신이 왜 얼음 폭군이 되어야만 했는지도 설명했다. 선대부터 이어져 온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 되어야만 했다. 누구에게도 약점을 보여서는 안 됐고 누구도 온전히 믿어서는 안 됐다. 그래야만 회사를 바로 세우고 언젠가 모든 것이 정리되었을 때 그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박진우 사건은 내 계획을 모두 망가뜨렸어. 내가 가장 지키고 싶었던 당신을 가장 위험한 곳으로 끌어들이고 말았지. 그래서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어. 더 이상은 당신을 그림자 속에서만 지켜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의 고백이 이어지는 동안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단순한 조력자나 키다리 아저씨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인생이라는 연극의 막뒤에서 단 한 명의 관객이자 가장 헌신적인 스태프로서 아주 오랫동안 그녀의 무대를 지켜봐온 사람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는 모든 가면을 벗어던진 맨 얼굴의 강태준으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수년간 쌓아온 그리움과 고마움과 그리고 숨길 수 없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빚을 갚고 싶었어. 그런데 어느새 널 사랑하게 됐어, 서연아.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 이상하게 보였을 그 모든 배려들. 그건 임무 때문도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너 한서연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그의 절절한 고백에 서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충격과 이해와 그리고 뒤늦게 밀려오는 벅찬 감정의 눈물이었다. 그녀를 둘러싼 모든 우연은 사실 한 남자의 필사적인 사랑이 만들어낸 필연이었다. 그녀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두려운 CEO도 미스터리한 수호자도 아니었다. 그는 기억 저편에 상처 입은 소년이었고 수년간 그림자 속에서 자신만을 사랑해온 남자였다. 서연은 말없이 손을 뻗었다.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이 그의 뺨에 조심스럽게 닿았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강태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 순간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길고 긴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그들의 세상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고요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강태준과 한서연이 일으킨 폭풍이 지나간 엘리시안 그룹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박진우 상무를 필두로 한 부패 네트워크는 뿌리째 뽑혀나갔고 관련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회사는 한 차례 큰 홍역을 앓았지만 썩은 부위를 도려낸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회사를 감돌던 공기였다. 예전에 숨막히는 긴장감과 공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건강한 활기와 열정이 채워졌다. 직원들은 더 이상 CEO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지 않았다. 물론 강태준은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강력한 리더였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단호한 결단력은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직원들은 그를 공포의 대상이 아닌 경외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냉철함이 회사를 위한 진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모두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한서연은 이번 사건의 공을 인정받아 신설된 기업전략윤리본부의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그녀의 자리에서는 다시는 이전과 같은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이 주어졌다. 그녀의 지성과 용기 그리고 강직함은 모든 직원의 귀감이 되었다. 그리고 엘리시안 그룹에는 새로운 최고의 가십이 생겨났다. 더 이상 추악한 스캔들이나 음모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만인의 연인이 된 강태준 대표와 한서연 본부장의 공개적인 로맨스였다. 바이더스 좀 왔어. 오늘 아침에 한 본부장님이 기침을 몇 번 하니까 30분 뒤에 김 비서실장이 최고급 배도라지즙 한 박스를 들고 내려온 거. 나는 어제 야근하는데 대표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한 본부장님 어깨에 다며 덮어주고 가시는 것도 봤다니까. 그 눈빛이 어찌나 달콤하던지 내가 다 녹는 줄 알았네. 애여름 폭군의 광적인 총애는 이제 전 직원이 아는 공식적인 사실이 되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물론 그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는 과묵하고 무뚝뚝했지만 한서연을 향한 그의 배려는 시도 때도 없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나타났다. 그의 그런 모습은 처음에는 직원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흐뭇한 미소로 지켜보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의 사랑은 엘리시안 그룹의 새로운 복지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였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였다. 서연은 로비에서 해외에서 온 중요한 바이어들을 배웅하고 있었다. 성공적인 계약을 마친 뒤라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그녀가 바이어들과 악수를 나누며 돌아서는 순간 누군가와 부딪히며 살짝 비틀거렸다. 그 바람에 신고 있던 구두의 끈이 풀리고 말았다. 어머, 죄송합니다. 그녀가 당황하며 허리를 숙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방금 로비로 들어서던 강태준이 그 모습을 보았다. 그는 다음 미팅을 위해 막 회사 밖으로 나가려던 참이었다. 그의 주변에는 중요한 외부 손님들도 함께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 상황을 지켜보았다. 예전에 그였다면 아마 못 본 척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강태준은 망설임 없이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수많은 직원들과 중요한 손님들이 지켜보는 바로 그 로비 한복판에서 그는 아무렇지 않게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로비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시간마저 멈춘 듯 했다. 그는 자신의 수백만 원짜리 맞춤 정장이 구겨지는 것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눈앞의 그녀와 그녀의 풀어진 구두끈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섬세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그녀의 구두끈을 정성껏 다시 묶어주었다.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그 어떤 화려한 고백보다도 더 진실하고 깊은 사랑이 담긴 행동이었다. 모두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한때 재계를 공포로 떨게 했던 얼음 폭군. 거대 그룹의 총수이자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던 그 남자가 지금 사랑하는 한 여자를 위해 기꺼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모습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고 그 어떤 영화보다 더 로맨틱했다. 충격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달콤한 감동이 되어 모든 이의 마음에 퍼져나갔다. 구두끈을 다 묶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그녀의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 한 올을 부드럽게 넘겨주며 오직 그녀에게만 보이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조심해. 그는 그 한마디를 나지막이 남기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뒤돌아서서 손님들에게 향했다. 멍하니 서 있던 서연의 얼굴이 잘 익은 사과처럼 붉게 물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는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엘리시안 그룹에는 새로운 새벽이 밝았다. 한때 공포로 조직을 다스렸던 폭군은 이제 존경과 신뢰로 회사를 이끌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가장 큰 힘은 그의 냉철한 카리스마가 아닌 한 사람을 향한 맹목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가끔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가장 달콤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배웠다. 거대한 빌딩의 가장 높은 곳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자신들이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